자, 여러분 지금까지 슈가 컨트롤, 핑거링, 도포 제거 테크닉까지 정말 열심히 잘 따라오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연습 키트나 내 다리 위에 주로 연습을 해봤죠. 근데 이제부터는 진짜 사람 피부에 실습을 해볼 차례입니다. 아마 기대도 되면서 진짜 내가 사람한테 해도 될까? 이런 걱정도 되고 떨리기도 하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모델 구하는 방법부터 구인 글 작성 팁, 그리고 실습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체크 포인트, 부위별 시술 방법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실제 사람에게 시술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준비사항이 뭘까요? 바로 연습 모델을 직접 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대부분 우리 교육생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강사님, 실습 모델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구인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특히 우리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말 막막하고 어려울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왁싱 모델 쉽게 구하는 방법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모델 구할 땐 대부분 네이버 카페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특히 왁싱 쪽에서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카페는요, 왁싱 114, 모델라라, 뷰티 모델 이 세 군데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직접 네이버 화면을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네이버에 로그인을 먼저 합니다. 로그인 후에 상단 메뉴에 보면 카페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카페 검색창에 모델라라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카페명 탭을 누르시게 되면 첫 번째 모델라라 모델 모집 구직이라는 카페가 제일 위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카페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뷰티나라는 여기 또 검색을 하시게 되면 바로 이 세 번째 뷰티 모델라라 미용실 모델 모집이라는 카페가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왁싱 114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왁싱 114라는 카페를 검색하시게 되면 왁싱 114 브라질리언 왁싱 모델 이렇게 첫 번째로 카페가 검색이 되십니다. 이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렇게 이미 카페가 가입되어 있어서 화면에는 나오진 않지만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시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상단에 가입하기라는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순서로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가입이 끝나면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세 번째 순서인 등업이 필요로 하는데요. 등업도 크게 어렵지 않고요. 카페 조건에 맞는 등업 조건을 활동을 하시면 등업이 완료가 됩니다. 네 번째는 구인글을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카페마다 구인글을 쓰는 카테고리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왁싱 114는 시술 카테고리의 모델 모집 게시판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들어가 볼게요. 가장 중요한 모델 구인글 작성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예시 구인글을 작성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딱 7가지 포인트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네, 상호명과 매장 주소, 여긴 시술 장소와 지역명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날짜와 시간인데요. 시술 날짜와 시간은 가능한 시간대를 한 개만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간대를 제한을 해야 모델의 지원율이 높아지고 모델들과 스케줄 조절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시술이 미숙하기 때문에 한 부위당 예약 텀을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하셔야 여유 있게 우리가 시술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날짜와 시간을 여러 개를 기재를 꼭 해주셔야 하고요. 세 번째는 모델 성별입니다. 구인하는 모델이 여성인데 남성이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모집하는 모델이 여성이면 여성, 남성이면 남성 또는 둘 다 구한다면 이렇게 남녀 무관이라고 써주세요. 네 번째, 시술 부위와 구하는 모델의 명수를 명확하게 써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리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다리 전체 1명, 다리 하프 1명, 브라질리언 중급, 브라질리언 올루드 이렇게 명확하게 써야지 모델이 왔을 때 시술 범위로 소통의 착오가 생기지가 않고요. 명수도 내가 원하는 명수를 명확하게 구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부위와 명수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5번째는 진행 방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자세히 써주셔야 하는데요. 우리는 슈가링 교육을 받고 실습을 하는 모델을 구하고 있죠. 그래서 슈가링 교육 후에 실전 훈련 모델을 구인을 한다. 그리고 1대1로 시술을 진행을 하고 여자 교육생이고 교육이 끝나고 모델 실습 훈련으로 스킬은 조금 미숙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각 시술별로 시술 시간은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시술이 소요될 수 있다. 이렇게 자세하게 이 진행 방식을 써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지원하는 모델분들도 연습 모델을 구인함을 인지를 하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 마음적 여유를 갖고 방문을 해주시기 때문에 서로가 편안한 상태에서 시술이 가능합니다. 6번째, 특이사항.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여러분은 온라인으로 배우고 연습 중이라서 실습 도중에 문제가 생겨도 도와줄 멘토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위험 요소를 미리 걸러주는 조건 설정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2주 이내 면도나 4주 이내 왁싱을 했다면 털이 너무 짧아 시술이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 2주 이내 시술 부위 면도하지 않은 분, 최근 4주 이내 왁싱 시술을 받지 않은 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왁싱은 진피 속 모근까지 다 제거를 하기 때문에 건강한 피부도 붉어짐이나 팽진, 트러블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알러지 피부나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고 시술도 우리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시술이 미숙한 연습 단계에서는 이런 분들은 시술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에 알러지 없는 분, 예민하지 않는 피부, 시술 부위 트러블 이력 없는 건강한 피부라고 적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술 부위에 피부과 시술을 받으셨다면 이미 피부가 자극을 받고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위에 왁싱을 한다면 더 예민해지고 더 나아가 피부 스킨 탈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1, 2개월 이내에 피부과 시술을 받지 않은 분으로 구인을 하셔야 합니다. 최근 1, 2개월 이내에 시술 부위 피부과 시술을 받지 않은 분이라고도 꼭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왁싱 체험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라면 더 좋겠죠. 이런 조건을 상세하게 기재를 해놓을수록 피부 트러블과 떡짐, 스킨 탈락 등을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고 시술 시 자신감을 갖고 실습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신청 방법에는 모델들이 예약 문의를 할 수 있는 카카오 오픈 채팅 링크와 전화번호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고요. 모델들이 예약을 문의할 때 작성해야 하는 신청 양식을 함께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델이 이 양식대로 보내주게 되면 여러분은 미리 피부 상태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습을 더욱더 안정적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보너스 팁이 있는데요. 우리가 노쇼 방지를 위해서 예약금을 받으시는 걸 꼭 추천을 해드립니다. 실습 모델을 구인할 때 예약금 1만 원을 미리 받으시고 시술이 끝나고 다시 돌려주면 노쇼를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육생 분들도 경험상 노쇼 방지 효과가 확실히 있으니까 여기 신청 양식에 노쇼 방지를 위해서 예약금 1만 원이 있다는 거 꼭 함께 기재해 주세요. 이제 모델이 구해졌다고 해서 바로 시술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시술 전에는 꼭 시술 동의서와 사전 상담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모델 보호입니다. 사람마다 피부 상태도 다 다르고 약을 복용 중일 수도 있고 피부과 시술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미리 체크하지 않고 시술 후에 트러블이 발생을 하면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와 상담을 통해서 사전에 이런 리스크를 예방을 하고 시술 전 모델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시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시술자 보호입니다. 알러지가 있거나 예민한 피부, 피부과 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 시술을 하게 되면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 상담과 시술 동의서를 통해서 모델과 예기치 못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고객응대의 연습인데요. 지금 우리는 단순히 테크닉 연습뿐만 아니라 모델과 소통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혹시 피부과 시술은 언제 받으셨나요? 복용 중인 약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이런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연습을 하시게 된다면 나중에 우리가
샵을 오픈했을 때 자신감 있게 고객을 응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시술 동의서와 사전 상담은 모델, 시술자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이자 트러블 예방을 위한 체크포인트, 실제 고객 응대를 준비하는 첫 단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르나라에서는 샵 고객용 시술 동의서와 모델 훈련용 시술 동의서를 두 가지 양식을 제공해 드리니까 다운로드 하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술 동의서를 작성하실 때 우리 체크리스트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는 총 6가지 체크 항목이 있습니다. 모델분에게 처음에 시술 동의서 작성을 해주실 때 오늘 시술 받으실 부위 생각해 주시면서 해당되시는 항목이 있다면 체크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시술 동의서 작성을 안내해 주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4가지 항목은 꼭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고 체크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추가 상담을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항목들은 왁싱 시술 후에 트러블 발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술 전 확인이 정말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어떤 내용들을 꼭 체크해야 하는지 하나씩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왁싱 경험 유무입니다. 처음 받는 고객은 아무래도 긴장감도 크고 피부 속 깊숙이 자리 잡힌 건강한 모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피부 자국이 더욱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술 후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작은 자극에도 트러블로 이어질 가능성이 정말 높거든요. 그래서 왁싱이 어떤 시술인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시술 후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이런 설명들을 해주면서 긴장도 풀어드리고 사후 관리의 중요성까지 꼭 안내한 뒤에 시술이 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최근 피부과 시술 이력 여부인데요. 최근 1, 2주 안에 우리 필링이나 고출력 레이저 같은 피부과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왁싱을 피하는 것을 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위에 이미 피부과 시술로 인해서 피부가 예민해진 상태인데 그 위에 왁싱까지 하면 자극이 2배로 우리가 가해지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거나 슈가링이 잘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게 떼어내고 심할 경우에는 피부가 벗겨지는 스킨 탈락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2주 이상은 우리 피부가 회복할 시간을 주고 그 이후에 시술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최근 피부과 처방약을 복용하셨거나 현재 복용 중이신지 꼭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유는 피부과 약은 진피 속 모근을 제거하는 왁싱 시술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씩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드름 치료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 로아큐탄 등 피지 억제제는 피지 분비를 줄이는 대신에 피부 재생력을 낮추고 각질층을 얇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복용 중이신 우리 고객님들은 피부 자극에 아주 약해져 있기 때문에 시술 후 붉은기나 화끈거림, 트러블이 굉장히 생기기 쉽고 특히 스킨 탈락의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시술이 미숙한 연습 단계라면 조금만 슈가가 떡이 지거나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힘을 줄 경우에는 바로 스킨 탈락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피지 억제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이라면 복용을 중단하고 최소 4에서 6주 뒤부터 시술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무좀약이나 항진균제인데요. 이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시술 부위 피부 상태가 예민해져 있고 약 성분이 피지성과 모낭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왁싱 시술 후에 붉은 반점이나 염증, 피부 재생 지연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꼭 시술 부위 상태를 확인하고 시술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고객에게도 시술 후에 복용 약으로 인해서 시술 부위가 건조함이나 붉은 반점, 회복이 느릴 수 있음을 우리가 사전에 꼭 안내를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스테로이드계 습진 약입니다. 이거는 먹는 경구약이나 바르는 연고가 다 포함이 되는데요. 스테로이드는 피부 염증을 잠시 진정을 시키지만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면 피부를 얇게 만들고 모세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이런 피부에는 왁싱을 하게 되면 붉은기는 물론이고요. 멍,
그리고 피부 자극은 훨씬 심해지기 때문에 스킨 탈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복용을 중단하고 최소 4주 이상 지난 후에 시술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해당 부위에 습진이 심하게 남아 있다면 그 부위는 시술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체크 포인트는 바로 알레르기 반응이나 피부 질환 유무를 확인을 하는 건데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왁싱은 우리가 피부 겉만 털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진피 속의 모근까지 다 자극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아주 건강한 분들도 일시적으로 붉어지거나 살짝 붓는 반응들은 어쩔 수 없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알러지 체질이거나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두드러기, 접촉성 피부염 등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반응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이 질문에 예라고 체크를 했다면 평소에 알러지나 시술 부위에 피부 질환이 있으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어보신 후에 있다면 기저 피부 질환으로 시술 후에 가려움이나 붉어짐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 혹시 시술 후에 많이 가렵거나 알러지 반응이 있다면 복용 중이신 알러지 약을 시술 후에 꼭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고 미리 사전에 안내를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초보 시술자일수록 민감한 피부는 피하고 건강하고 트러블 이력 없는 모델 위주로 구인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샵에서도 동일하게 고객에게도 적용되는 고객 상담 체크 사항이니까 미리 기억하시고 연습 많이 하셔서 적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시술 동의서 하단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한 번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왁싱 후에 피부에 따라서 붉어지거나 뾰루지, 부어오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피부 반응과 시술 후에 관리에 따라서 잉그로운 헤어나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왁싱 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루나라 모델용 시술 동의서에는 한 가지가 더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 우리가 시술이 미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시술자의 테크닉에 의해서 피부 트러블이나 발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시술에 동의한다는 조항까지 하나 더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술 동의서 하단의 내용을 모델분께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직접 체크와 서명 받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시술 전 충분한 설명과 동의는 나중에 있을 수 있는 오해나 컴플레인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델 준비가 모두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부위별 실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물론 처음 실습이라 많이 긴장되시겠지만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순서와 방법대로만 따라오시면 충분히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